자, 이제부터는 지분 경매가 제가 한 5개, 6개 정도가 지금 있는데, 지분으로는 우리가 낙찰 받아서 수익을 올리려면 팔아야 되죠. 팔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파느냐? 같은 지분권자한테, 주인으로 사는 지분권자한테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주인으로 사는 지분권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 주인으로 사는 지분권자가 경제력이 있느냐? 그거를 보고 제가 추천하는 거고, 그 없으면 금액 자체가 작으면 취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취하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을 보고 제가 추천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걸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추천하다 보니까 한 10여 년 전입니다. 그때도 제가 이게 지분 경매 추천을 많이 했는데, 한 수강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교수님, 왜 그랬더니 지분은 다른 사람들은 다 낙찰을 안 받는데 법원에 가면은 우리 수강생들끼리 몇 명이 와갖고 경쟁이 싶어갖고 해서요. 제가 생각해 본 결과는 교수님이 뽑다가 빠뜨린 지분은 제가 나 혼자 입찰을 하기 때문에 싼 가격에 들어서 낙찰을 받아요.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있었는데, 아셔야 될 게 지분이락도 주인이 사지 않으면은, 주인으로 하는 것을 사지 않으면 파는 방법이 경매로 파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가격이 하락하고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저로서는 이 지분이락도 가장 유력하게 추천할 때 이유는 현재 있는 지분권자가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있고 주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경제력이 있거나 그 부동산에 비해서 강제 경매로 진행돼서 가격이 낮을 때는 취하 가능성이 있는 것만 보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 지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추천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다 보고 추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분 경매에 있어서 볼 때는 그런 거를 명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22쪽입니다. 안산지원 2024 64808 강제 경매인데 2분의 1 지분 경매로 감정 가격이 2억 6,900이라는 얘기는 2분의 1 지분이 2억 6,900이다 보니까 한 5억은 정도에 가는 아파트가 4,500만 원 때문에 경매가 나왔는데, 여기에 금융권 설정이 없고 주인들이 같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이 5억짜리 아파트를 4,500만 원 때문에 날리진 않을 거고, 가능한 한 자기가 지키려고 할 것이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또 다른 금융권에 대출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현재 경제력이 없어도 대출을 받아서라도 취하를 시킬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추천한 겁니다. 광명시 하안동에 보면 감정가가 2억 6천인데 1억 8,800까지 하락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금천구청역에서 보면 약 736m니까 도보거리는 한 1km 되겠죠. 도보거리 1km 정도쯤 된다 그러면은 역세권하고는 좀 멀지만은 요새는 건강을 생각해서 그 정도는 걸어 다닌다고 합니다. 살도 빼고 건강을 생각해서 1km 정도는 그냥 출퇴근하면서 걸기 때문에 그런 정도 떨어진 것도 괜찮은 걸로 보는 겁니다. 이게 아파트입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 누구 보면 우누가 있는데 10분의 5분 나머지 두 명은 10분의 1이고 10분의 2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지분을 이 사람이 받아서 자기가 50%의 지분이지만 사실은 거주하면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집에 50%만 갖고 있으면서 거주하면서 이 집을 그대로 유지하려면은 4,500 정도는 갚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러니까 취하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제가 추천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 있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27쪽입니다. 울산지방법원 2024 4508 강제경매인데 이거는 13분의 11 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보면 건물이 제대로 잘 지어져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데, 이거는 참 조금 제가 보니까 좀
이런 경매가 나오면 안 되는데 왜 이런 경매가 나왔는가 싶을 정도로 좀 의아해요. 다시 말하면 상속을 받아서 쭉 갖고 있었는데 상속을 받은 사람 중에서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 채무 금액이 얼마 때문에 나왔죠? 얼마 때문에 나왔죠? 33만 8,200원이에요, 보면. 그래서 33만 8,200원 갖고 같이 상속한 사람들끼리 이거를 경매로 집어넣었다 하는 뜻은 감정이 좀 안 좋은 것이 있었나? 그리고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 있은가? 이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보면. 여기 보면 건물은 제외, 토지만 13분의 11 매각입니다. 건물은 매각 제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집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주택가에 집이 있다 보니까 정식으로 다 집이 지어져 있는데 왜 이 집이 건축물 과정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이렇게 집이 요 집입니다. 요 집. 자, 여기 보시면 상속을 했는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이렇게 6명인데 6명 중에 빨간 거를 친 사람은 경매를 당한 사람이고 파란 색깔을 친 것은 경매를 진행시킨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13분의 3이고 13분의 2이고 13분의 4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13분의 1 있고 13분의 1이 있죠. 13분의 1이라는 뜻은 상속에 상속됐다는 뜻이에요. 보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81년생이고 91년생이죠. 다른 거 여기 보면 엄마는 33년생이고 69년생, 64년생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그 81년생, 91년생은 상속이 아닌가 싶은데 경매를 어떻게 집어넣냐? 이 보십시오. 선정 당사자 이렇게 해갖고 제가 보기엔 이 당사자 그러니까 2명을 대표로 해서 우리 지분 13분의 2 지분이 있는데 당신들이 그냥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걸 달라 이런 거를 집어넣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고 다 팔아서 나누자고 경매를 집어넣는 게 더 빠른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무엇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취하를 시키든지 아니면 이 지분을 다시 사든지 뭔가가 해결이 돼야 되지 이대로 넘어가진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일단은 32만 원은 뭐야? 대위 변진해도 취하되는 거 아니에요. 보면 대위 변진해도 취하시키려면 낙찰자한테 동의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뭐 별로 어렵지 않겠는가 싶고 취하가 되면은 우리가 잔금 내기 전에 연락이 옵니다. 취하시키려고 하는데 취하 동의서를 해주십시오. 그럼 취하 동의서 얼마 받고 취하 동의서를 찍어주게끔 되면 얼마 있다가 법원에서 연락이 와요. 이거 취하가 됐으니까 입찰 보증금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우린 잔금 내지 않고 입찰 보증금만 법원에 잠시 맡겨놨다가 다시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지분 경매, 강제 경매에서 취하되는 것이 우리 투자하기로는 가장 좋은데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금액적으로는 좀 약하지만은 큰 돈 투자하지 않고도 빨리 해결이 됐으니까 그런 면은 좋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보면 대위원인 울산지방법원 해갖고 지급 명령 이렇게 돼 있죠. 지급 명령 해갖고 30몇만 원을 지급을 하라고 판결을 받아갖고 했는데 이거 그냥 돈을 지급 명령을 해서 돈 되면 그냥 30몇만 원 줘야 되는데 웬일로 이걸 또 경매까지 이렇게 하게끔 했는지 뭔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서로 안 보는 사이가 어떤 사이죠? 이보 형제 끼었을 때 점유자 본부 보면 여기 김누가 있고 김누들이 있죠. 그러니까 보면 김누가 아까 보면 모친이에요. 그러니까 모친하고 딸 둘하고 그렇게 해서 거주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찰을 받게끔 되면은 일주일 있다가 허가가 나지 않습니까? 허가를 나면은 이런 경우에 이 집에 찾아가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금방 알아요.
제가 그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종실의 공개 강의 이렇게 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하루에 한 건씩 실전 사례를 했던 거를 제가 하루에 한 개씩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밴드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수 경매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이종신의 공개 강의 밴드에 가입을 하시면은 제가 허락을 하게끔 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개씩 실전 사례에 대한 것이 그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가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이게 그 공개 강의 밴드에 한번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게 수락을 해야지 열리는데 수락을 하지 않고 그냥 옛날에 만들어 놨더니 희한한 것이 많이 올라와요. 막 가입을 해갖고 이상한 여자 사진 올려놓고 뭐 해놓고 해갖고 도저히 안 되겠어 갖고 내가 일단은 허락을 받고 내가 이렇게 봐서 아, 이 사람은 해도 되겠구나 싶을 때 허락을 해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 가입 신청을 하시면 제가 보고 수락을 해야지 된다. 그냥 들어오진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들어오지 오지 못하게끔 한 거는 그렇게 희한한 사진을 올려놓고 뭐 연락 바랍니다, 뭐 합니다, 뭐 이런 희한한 뭐 나는 뭐 그냥 혼자 사는 뭐 누군데 어디서 살고 있고 뭐 하고 자기 사진 올려놓고 뭐 해놓고 저는 뭐 시간이 많습니다, 뭐 이런 희한한 거를 밴드에다 막 올려요, 보면.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런 건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다섯 번째 물건입니다. 이 다섯 번째 물건은 여러분들이 내가 좀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올려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50227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의경매입니다. 세종시 금남면 건축 중 중단된 건물 매각 제외 대지 123.1평입니다. 감정 가격이 9억 9,700인데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7억의 감정을 시작해서 지금 얼마까지 하락을 했냐면 4억 9천까지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 가격이 9억 9천짜리가 4억 9천까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 신축 중인 건물은 매각 제외 토지만 매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이게 감정 평가사가 감정한 지도입니다. 이게 평면도입니다. 배치도입니다. 여기 보면 항공 사진을 보게끔 되면 건물을 안 지어놓고 이렇게 주차장으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 근래가 아니라 옛날에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요 근래에 착공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도 지역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감정평가사가 찍은 겁니다. 이렇게 철골 골조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근데 제가 로드뷰를 봤더니 씌워져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공사는 계속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취하를 시키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시킬 리가 없죠. 그런데 경매로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대로 공사가 진행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해놓고 추후에 공사가 중단돼 갖고 경매 물건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거는 임의 경매이기 때문에 취하된다고 해서 우리가 취하 동의서를 없이도 그냥 잔금을 내면 취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음 지도를 보니까 이렇게 건물을 짓다가 현재는 중단했습니다. 중단됐는데 제가 세움터를 들어가서 건축허가를 정보를 조회 보니까 여기 신축허가를 2024년 2월 8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한 8, 9개월 전이죠. 그렇게 하고 뭘로 했냐면은 이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내서 공사를 하다가 경매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건축물 관리장이 없고 집담한 건물은 위반 건물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준공돼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대로 죽고 있기 때문에 이건 유한 건물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 지금 행정복합도시 바로 옆이죠. 상당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준권리가 얼마로 되어 있죠? 9억 얼마로 되어 있죠? 여기 청구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7억 5,800으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린 지금 최저 가격이 얼마죠? 그럼 이 사람이 취하를 시킬 것 같아요? 낙찰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 다른 사람이 낙찰 받을 수도 있죠. 얼마에 낙찰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낙찰을 받게끔 되면은 건물 주인한테다가 내 땅을 파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준공을 마저 해서 파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건물주가 내 땅을 사겠다 그러면 얼마에 파면 되죠? 우리는 감정가. 감정가인데 감정가보다도 내가 산 가격에서 어느 정도만 해서 팔고 나오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럴 확률은 조금 50%가 안 넘어요. 그러니까 반반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건물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나는 여기에 건물 짓던 사람이 건축주가 있죠. 건축주를 상대로 철거와 지료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았기 때문에 이건 뭐야? 법정 상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철거와 지료 소송을 내게끔 되면 나 법정 상권 있습니다 하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판사님 그래 법정 상권 인정하니까 뭐는 내라? 지료는 내라. 그러면 지료를 내는데 아까 여기 건물이 다 지어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으면 지료를 줘도 되겠죠. 그러면 장사도 하지 않고 건물을 짓다 마른 거를 자기가 지료를 내면서 버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건물을 몇 개 아니라도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월세 지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 사람이 지료를 안 주면은 제가 아까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건물을 뭐야? 다시 기입 등기해서 경매로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건물을 경매로 집어넣게끔 되면은 이 건물을 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격에 대한 하락하게끔 되겠죠. 그랬을 때 내가 다시 사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축 허가를 건축주 명의변경에서 내 걸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것보다 확률 자체는 50% 50%인데 지르지 않고 산다면은 어떻게 되더라도 승산이 있다. 감정 가격이 9억인데 9억 9천인데 지금 얼마까지 하라고 그랬죠? 4억. 네? 4억 9천. 4억 9천까지 하락했으면 50%까지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감정 가격이 7억에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한 거에 보게끔 되면 그러니까 70%지만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70%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서는 이 건물 주인에게 감정 가격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 한 번 떨어진 7억이니까 보니까 7억에 내 땅 도로 사라 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이 등기에 설정한 금액이 얼마죠? 아까 여기서 한 것이 7억 5,800이죠. 7억 5,800을 주고 취하를 시켜야 돼. 나한테 7억 주고 사는 게 더 나아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이게 약점이 뭐냐면은 대출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돈, 학 5억이라는 돈이 전부 다 현금이 다 있어야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5억 현금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강의 들을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우리끼리 두 서너 명이 같이 가서 맥주 한잔 하면서 야 셋이서 같이 들어가자 둘이서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본인들끼리 해서 들어가는 것이 맞다. 그러니 대출 안 해주는 겁니다. 건축주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해서 이렇게 신고하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